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KT올레 IPTV, LG U+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2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부터 하나하나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에서는 어제 일본의 BOJ 이후 엔화 약세가 좀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과연 일시적인 흐름일 뿐인 것인지 분석하고요.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내년 주시장 강세론이 3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듣겠습니다. 네, 12자 투자 전략에서는 정여훈 팀장이 역시 엔화 약세 진정세에 따른 코스피 상승 흐름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줬는데요. 구체적인 관심 업종, 종목을 제시합니다. 이슈 정보학에서는 최호선 과장과 함께 최근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체가 전국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고요. 또 택배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택배 요금도 인상될 거라고 합니다. 관련주에 대한 영향 분석합니다. 끝으로 최근 시장에서는 갤럭시 S4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휴대폰 부품주에 대해서 투자 전략 세웁니다. 네, 상승폭은 좀 줄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증시 여전히 상승 흐름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4포인트 상승에 있는 거래소 2000선에 머물러 있고요. 코스닥 역시 1.6포인트 상승하면서 518선입니다. 2000포인트, 518포인트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장에 대해서 시황센터를 연결해 김혜영 캐스터로부터 자세한 정리를 듣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전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일 BOJ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2000선 회복해 장 출발했습니다. 여기에 엔화 약세 기조가 주춤한 사이 수출주들이 반등에 나섰고 환율에 대한 우려감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긍정적인 시그널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0.19%의 오름세 보이면서 2000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외국인이 사흘 만에 매수로 포지션 틀었습니다. 현재 473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고요. 반면 개인과 기관 쪽에서는 342억 원, 42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나흘째 상승 기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틀째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는 기관 내 흐름 덕분에 오늘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닥은 0.33%의 오름세 보이면서 518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94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는 94억 원, 외국인이 소폭이나마 3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하면서 지수의 상승폭을 제한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1월 30전에 오름세로 장 출발했습니다. 이후 상승폭이 더욱 확대된 모습인데요. 현재는 2월 50전에 오름세 보이면서 1064원 80전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오늘 0.88%의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149만 3천 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현대차 3인방 나란히 빨간불 켠 모습입니다. 현대차가 2%대의 오름세, 현대모비스가 1%대의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이어서 기아차가 강보합권입니다. 반면 한국전력의 경우 오늘 2%대의 낙폭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33,6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삼성생명이 강보합권, LG화학 역시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가 0.40%의 내림세 보이면서 24,95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최근 박스권 하단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0.39%의 내림세 보이면서 25,65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J 오쇼핑의 경우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서울반도체가 3.89%의 강세 흐름 이어지면서 28,050원에 다음이 1%대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전일 대비 1,40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CJ E&M이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며 34,00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GS홈쇼핑의 경우 1%대의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동서가 1%대의 오름세 보이며 18,350원에 포스코 ICT는 2%대의 하락 흐름 보이면서 7,66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IT주 주가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88%의 오름세 보이며 전일 대비 13,000원씩 오르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LG전자가 강보합권, 삼성전기가 3%에 가까운 상승세 보이며 97,1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삼성 SDI가 1%대의 상승 흐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NIX 진정의 수혜가 기대되는 자동차주 주가가 이틀째 반등에 나섰습니다. 현대차가 2%대의 강세 보이며 21만 9천 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기아차가 강보합권, 현대모비스가 1.29%의 오름세 보이며 27만 4천 원에 현재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성우하이텍이 3%대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11,60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유주가 미국 셰일오일 생산 확대에 대한 수혜 기대감에 힘입어 동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GS가 강보합권에서 거래돼 7만 1,00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고요. SO일 역시 강보합권, SK이노베이션은 2%대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전일 대비 4,50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게임 규제안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전망에 게임주 주가가 모처럼 반등에 나섰습니다. 컴투스가 6%대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43,900원에 거래 중이고요. 게임빌 역시 3%대의 강세 흐름, LC소프트가 2.41%의 오름세 보이면서 현재 14만 9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과학기자재주 주가가 오늘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기술과 IC를 각각 전담하는 복수 차관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한과학이 1%대의 상승 흐름 보이며 12,350원에 영인프론티어는 현재 약 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서린바이오가 1%대의 상승 흐름 보이며 11,45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북한의 성명 발표에 방산주 주가가 급증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빅텍이 7%에 가까운 급등 흐름 이어지면서 16,685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고요. 스펠코가 4%대의 강세 흐름, S&T중공업 역시 4%대의 강세 흐름 이어지면서 11,80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해운이 매각 불확실성으로 이틀째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1,600원 밀리며 9,15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LS산전 살펴보겠습니다. LS산전이 초고압 직류 전송 기술을 이전받는다는 소식에 오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대의 오름세 보이며 전일 대비 800원씩 올라 현재 LS산전은 68,6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주요 이슈 분석을 통해서 국내 증시에 대한 대응을 적절하게 해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하는 마켓 포인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 문제. 일단 공화당의 협조로 5월 달까지는 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런 소식이 있던데요. 좀 긍정적이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미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공화당에서 먼저 제시했던 부분입니다. 의회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3개월 정도를 연장해서 5월 19일까지를 적용하는 방안이고요. 오늘 하원에서 표결이 있다고 하죠. 이게 표결이 되면 이제 바로 상원으로 하는데 아마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백악관에서도 이거를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짧게 갈 게 아니라 길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 정석이다. 그러나 어쨌든 환영한다라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단 미국이나 글로벌의 일시적인 악재 해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미국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제가 보는 문제는 여기서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정부 부채 상한이라는 것이 증액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한 거고,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투자가들은 이 부분, 정부 부채 상한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출렁이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을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많은 투자가들은 거의 공화당에서 아무리 정부 지출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있겠지만 정부 부채 상한에 대한 증액을 안 해줄 일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본 정부가 인플레이션 목표를 올리고 무제한 자산 매입에 나서기로 한 이번 일본 중앙은행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군요. 네.
어저께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결국 시장에 알려진 재료입니다. 그 물가 상승률을 목표치를 1%에서 2%로 올리는 거. 지금 0% 전후인데 1%도 못 간 2%까지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두 번째는 이제 무제한 자산 매입에 대한 부분이죠. 이것도 역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처럼 수출 주도국 또 일본과 산업 구조 자체가 비슷한 나라 입장으로서는 엔화가 약세로 진행이 되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엔화 약세가 진행이 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도 주가 상승은 상당히 좀 부담이 됐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그 자산 매입을 하게 됐는데 2014년부터 한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더 이상의 엔화 약세는 일본 자체에서도 부담이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내년도부터 한다라는 것은 일본 정부에서 엔화 약세를 원하는 시점이 90엔대 전후라는 것을 확인시켰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그동안 이제 엔화 약세가 어디쯤에서 끝을 낼지에 대한 불안 심리 때문에 어떤 기업이라든 기업이 경영하는 데서 상당히 문제가 되시는 부분이 있고 정부 정책에 상당히 문제가 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일본이 확인시켜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는 엔화를 약세를 이끌기 위한 전략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 실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도 상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를 마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정책 결정하는 데서 있어서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이런 변화와 관련해서 이제 수출 업종들, 특히 그 가운데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큰데요.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 엔화가 1% 약세가 되면 자동차 1만 대가 수출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엔화가 지난번에 74일 때부터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또 일본에서 자동차 취득세를 없애려고 하고 있고 또 닛산이나 도요타는 지금 동남아시아로 지금 가고 있죠. 인도네시아나 태국 쪽으로 공장을 설립해서 인건비나 어떤 제조하는 데 있어서 단가를 낮추는 그런 전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금리나 쪽의 방향을 잡아서 달러나 엔화가 우리나라로 유입 못하게 하는 방법. 또 하나는 해외에다 법인. 지금 뭐 현대차에서 잘하고 있는데 해외 법인에서 거기서 다 소화시키는 방법을 추가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주가가 만약에 상승하기 시작하면 큰 상승으로 가게 된다면 이것 또한 시장에 묻힐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전 세계 투자자 또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3% 절반이 넘는군요. 이 주식이 내년에 사상 최고 수익을 안겨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군요. 올해 초니까 내년이면 이제 2014년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참석 투자자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항상 합니다. 작년 11월 조사 결과보다는 지금 한 17% 정도가 더 늘어난 상황인데요. 그 17% 늘어난 게 뭐냐면 앞으로 강세장이 될 거다라는 거고 또 이 17% 늘어난 거에서 기업 설문에서 53% 되시는 분 중에 3분의 2 정도는 6개월 안에 주식 보유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본다면 미국 경제에 대한 확신이 좀 됐다라는 부분, 또 하나는 유럽에 대한 우려가 누그러졌다라는 거에 굉장히 그 점수를 많이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3년 반 만에 최고 수준으로 개선됐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서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내년에 주식 수익률이 사상 최고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올해인 것 같고요. 짝수에는 주가가 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앞으로 이렇게 쭉 차트나 뭐 이런 거 보실 줄 아시는 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이 아니라 올해죠. 올해 항상 홀수의 주가 상승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은 아니고 올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강세론에 대한 부분은 맞는데 이거를 이제 시간을 좀 잘 적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제 많은 그 기업가 투자가들이 경기 위축을 지나서 이제 확장 구매를 접어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것은 결국 투심을 자극할 것 같고 많은 그 위험 자산 쪽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2013년도 수익면에서 주식이 사상 최고 수익을 안겨줄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시장의 흐름 살펴주시고요. 주체별로 수급 상황은 현재 어떤가요? 네, 일단 오늘 외국인이 산다고 해서 외국인이 산다고 보시면 일단 안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외국인이 485억을 사고 있는데요. 운수장비 업종을 사지 않습니까? 자동차 업종을 사서 오늘 현대차, 기아차, 특히 현대차가 좀 세게 반등 어제 이어서 올라오는데요. 많이 산다고 느낌은 사실 들지 않습니다. 400억 정도 사고 있고요. 오늘 비차익 거래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근데 기관은 또 반대로 팔고 있고요. 투신권이 산다는 게 좀 의미심장한데 투신권은 연속성이 항상 없다는 거에 좀 주목을 하라고 말씀을 몇 번 드린 것 같습니다. 개인은 326억을 팔고 있고 기관 60억 팔고 있고 외국인 485억을 사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은요 소강 분위기입니다. 아침에 반짝 갭상을 한 것 같지만 여전히 지수는 1998포인트 거의 강보합권이고요. 선물지수 0.25포인트 오르면서 역시 강보합권입니다. 코스피 200지수 마찬가지고요. 코스닥 지수도 1.35포인트 올랐습니다. 일단은 어제 제가 프라자 합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일본이 결국 오후에 무제한으로 자산 매입을 하겠다. 근데 2014년부터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 이후에 일본 증시가 고점에서 20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오늘 역시 일본 증시 0.7%대 하락을 합니다. 먼저 증시가 올랐다, 선반영세였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것도 맞겠지만, 기본적으로 2014년 올해 즉시 시행하는 게 아니라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일본의 어떤 GDP 대비 부채 규모를 좀 생각한 것 같은데요. 그런 것 때문에 엔화도 어제 90엔을 노크했다가 달러 대비 오늘 88엔까지 떨어지는 모습. 그래서 오늘 내수주들이 약한 겁니다. CJ 제일제당 음식료 업종을 비롯해서 한국전력 이런 것들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것들이 약세를 돌아섰고요. 그렇게 돼서 민감주를 사야 된다 이런 또 뉴스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탄력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150만 원 잠깐 돌파했다가 지금 149만 원인데요. 현대차가 2%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저는 다 왔다고 봅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현대차 또 20만 원 초반에서 조금 올라왔지만 지금 수급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개인이 오늘은 팔고 있지만 거의 개인이 물량을 거의 다 받아냈고요. 전차군단에 대해서는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현재 시장에서 사고 있지 않다. 뱅가드 물량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제 차익거래 정확히 따져보면요. 2천억의 현물 시장에서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이. 차익거래로 베이시스가 1.4에서 5가 유지됐는데도 1,200억이 차익거래로 외국인 물량이 나왔습니다. 뱅가드 물량이 차익거래로 나갈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뱅가드 물량에 대한 어떤 위축된 심리는 분명하지만 그거는 우려할 만한 상황은 지금 시장에서 사실 아니다. 이슈는 이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지금 시장 수급적으로 살펴보면은 전혀 우호적이지 않고요. 워낙 지금 약간 반등에 나섭니다. 1064원, 아침에 1065원까지 회복됐는데 이것은 박재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율에 대해서 구두 개입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일단은 상당히 좀 환율 하락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중소기업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이런 발언들을 어제 한 것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엔화는 어제 뉴스에 좀 떨어지는 모습이지만 이런 것들의 추세를 기본적인 추세를 꺾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사실 거래 금액도 상당히 저조하고요. 수급적인 역할도 직접적인 매매는 별로 없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역시 외국인들이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한다고 해서 너무 시장을 좋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추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체별 속내는 각각 어떤 것들일까요? 네, 일단은요. 어제 말씀드린 연장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전자 7,500억, 운수장비 7,000억을 산 게 개인입니다. 1월 2일부터 올해 1월달 아직 안 지났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차군단만 거의 2조 가까이 산다는 그런 추세적인 지계가 나옵니다. 외국인 전차군단 개인이 1조 5천억 샀네. 1월에 좀 놀라는 표현으로 외국인 속내를 표현해봤습니다. 우리는 팔고 있다 이거죠. 개인 이제 엔화 강세로 돌아서면 전차 오를 거야. 반대로 역시 오르기는 오릅니다. 일단 수출도 어제부터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추세적인 게 꺾인 건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죠. 환율 하루 이틀 가지고 반등 나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간 연기금 올해도 계속 사나 봐. 믿고 사보자. 연기금 4,600억 샀습니다. 올해.
지금 외국인은 4,800억 시장에서 샀는데 그 물량 다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인은 6,200억 샀는데 전차군단 1조 5천억은 샀다는 걸 보면은 다른 업종 팔아서 전차군단 샀다는 게 나오거든요. 기관은 어쨌든 하반 경직에 대해서 연기금이 믿고 있는 게 사실 속내고요. 외국인은 지금 팔고 있는데요. 이 말씀 왜 파는지, 지수가 2,000선도 아니고 글로벌 증시가 연중 최고점을 찍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코스피 지수는 못 오르고 있는지 그런 것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에서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요 오늘 김학균 이제 투자 전략 팀장 다 잘 아실 겁니다. 지금 KTB 대우증권에 계시죠. 이분이 오늘 말한 게 있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히 잘 표현해 주셔서 이 말씀부터 같이 빗대면서 말씀드리면서 좀 시장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일단 이분이 오늘 말한 게요. 원화 강세 때문에 외국인의 눈높이를 본 주가의 레벨 자체가 높아졌다. 현재 코스피는 1996포인트, 오늘 1997포인트인데요. 지난해 3월 고점이 2057포인트, 오늘 연초에 1월 3일날 2040포인트 놓고 했었죠. 2042포인트. 근데 그 고점을 못 넘어가는데 그 수준보다 지금 낮은 수준이지만 달러로 환산한 코스피는 작년 고점을 이미 넘어선 상태다. 만약에 원달러율 작년 3월 1134원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22일 어저께 종가죠. 코스피 종가는 2131포인트가 나오고 글로벌 위기 직후 강세장이 시작됐던 2009년 3월 초에 환율이 원달러율이 1,500원대, 이때로 하면 코스피가 한산이 2,951포인트가 높아진다. 무려 3,000포인트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차익 실현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수준인 셈이다. 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환율 원화 강세 때문에 작년 8월 유로존 드라기 총재가 OMT 방식의 무제한 국채 매입을 했었을 때만 해도 원달러 환율이 1,140원에서 놀았습니다. 지금 1,060원이고요. 그렇게 되면 한 80원 정도? 그 정도, 거의 1,050원대 왔었을 때가 거의 100원 가까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 80원, 90원 정도인데 그거를 환산을 하게 된다면 한 차익이라는 부분이 항상 발생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제는 1,050원 밑에 내려가지 않는다면 매도세가 강화될 수 있고요. 만약에 1,050원으로 오버슈팅 된다고 하더라도 그 매도세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모습, 즉 환율이 상당히 우호적이지 않았고 지수를 환율과 빗대어서 지수를 환산을 한다면 굳이 그렇게 100% 환산을 할 수 없습니다. 김학균 투자전략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100% 환산을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주가가 당연히 글로벌 증시가 랠리 했는데 코스피는 왜 못 올라 하면은 이유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말하는 사이 선물 지수가 음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265를 안착을 하는 듯 했으나 역시 선물 연결 차트 20일 연결 20분봉이죠. 일봉책대로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항이 상당히 많다는 건데요. 이거는 상당히 지금 선물에 대해서 매수 세력도 있지만 매도 세력도 상당하다. 즉 코스피가 올라가기에 상당히 버겁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라는 게 계속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수출주들의 반등, 어제 오늘 좀 전에 속내를 표현해서 말씀드리는데 좀 단기적인 자율 반등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올라오면 현금을 전락시키시길 바라고요. 아까 수급 상황 개인이 전체군단 1조 5천억 샀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또 더 따져보면요. 외국인은 그럼 뭘 샀냐면요. 22일 동안 거래수는 그렇게 안 되겠지만 15일 정도 되겠지만 유통업 1,996억 원, 금융업 2,200억, 전기가 사업 287억 원, 건설업 968억 원, 그리고 철강 784억 원, 화학 1,000억입니다. 철강, 화학, 건설은 중국 민감주라고 좀 관련된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기가스, 유통, 금융은 어떻습니까? 내수주죠. 제가 계속 말씀드린 내수죠. 저는 음식료, 제약 이런 쪽, 그리고 의류 이런 관련주들 단기 박스권 매매, 보험주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이 내수 관련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두세 달의 분기가 지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속단하긴 이르지만 작년과는 확실히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죠. 작년엔 외국인이 전차군단에 휩쓸었다면 연초부터 올해는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내수 관련주로 저는 올해는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그래도 내수 관련주도 상당히 박스권 매매만 하더라도 월 수익을 조금씩 가져간다면 괜찮다고 봅니다. 주식시장에서. 어쨌든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기예금의
최소 2배 정도만 먹으면은 연간으로 내 자산의 성공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투기적으로 뭐 매매하시는 분들한테 해당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자산을 불려 나간다면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유로존 재무장관에서 금융거래소 도입한다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자본 차익에 대해서는 가세하지 않습니다. 먼 얘기고요. 시행이 되더라도 아마 4, 5년 뒤에는 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생각하면은 주식시장에서 월 3%에서 5%씩만 먹어도 정말 큰 수익이라는 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경기 민감주에 대한 그런 속도 조절은 중국 전인대 3월까지는 조금 더 미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오늘 마지막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박재민 PB팀장과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오늘장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입니다. 네, 내수 경기 회복주에 관심을 투자, 엔화 진정에 따른 주도주 반등의 주목, 엔화 약세 진정, 코스피 상승 흐름을 예상했고요. 헬스케어 관련주의 흐름을 확인하고 중소형주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관심 업종으로는 유통과 미디어 업종, IT 자동차 업종의 비중 축소를, 자동차 업종, 헬스케어 관련주, IT 부품주를 말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IM투자증권 여의도본사 영업부의 정영훈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역시 이제 엔저 이제 완화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나타나면서 시장이 좀 점진적으로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역시 뭐 지금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좀 악재로 작용을 했었던 이러한 좀 그 엔화 약세 현상이 전일 같은 경우에 그 일본은행이 양적 완화 발표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그동안 악재로 작용했던 부분이 이제 예고된 악재가 아니라고 좀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뚜렷한 지금 상승 모멘텀이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은 크게 좀 상승하지는 못하겠지만 당분간 점진적으로는 좀 우상향할 그림을 좀 그리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수는 지금 2,000포인트가 역시 뭐 지난번 이제 정고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2,000포인트 선이 이제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좀 저항을 좀 막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뭐 지금 시점에서는 2,000포인트 안착 여부가 가장 좀 중요한 구간이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역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좀 돌아섰다는 점에서 당분간 시장을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관심 업종 자동차 업종을 제시하셨는데요. 엔화 흐름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을 끄는 섹터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역시 뭐 그동안 이제 엔화 약세의 그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이제 피해주가 바로 이제 자동차 업종이었는데요. 역시 뭐 전일 같은 경우도 이제 엔화 약세에 대한 좀 점진적인 좀 완화가 좀 기대가 되면서 자동차 업종이 상당히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역시 앞으로 향후에 엔화 약세가 진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그동안의 가장 큰 피해주였던 자동차 업종이 반대로 이제 가장 큰 이제 수혜주로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그동안 좀 낙폭도 심했었고 그런 점을 봤을 때 자동차 업종이 가장 지금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만한 좀 업종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관심 종목으로도 자동차 업종에서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오늘장 역시 뭐 관심 종목은 자동차 업종 중에서 역시 기아차를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 역시 좀 자동차 업종 중에서 특히 대표적으로 그동안 상당히 좀 낙폭이 좀 컸었는데요. 지금 현재 뭐 현대자동차와 함께 지금 국내 자동차 업계를 지금 선도하는 메이저 자동차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무엇보다 지금 올해 신차 효과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 개선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7%대 성장을 지금 예상하고
예상하고 있는 만큼 지금 이런 뭐 최근에 그 환율 하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좀 기타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서 역시 글로벌 수요가 상당히 좀 강력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좀 모멘텀을 좀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지금 시점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최근에 이 엔화 약세로 인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상당히 좀 낙폭이 과대한 국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54,000원대 구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뭐 작년과 그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PER 지금 약 한 5배 수준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2010년 이후에 가장 지금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가격이 싸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밸류에이션 괴리감이 약 한 40% 이상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충분히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역시 엔화 약세 진정에 대한 또 수혜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주가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역시 오늘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 54,300원의 중가가 마감을 했는데 54,000원에서 54,500원 정도 선이라면 상당히 좀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목표가로는 한 6만 원 정도 선까지 한번 짧게 보시고서 단기적으로 한번 대응을 하신다면 상당히 좀 좋을 만한 좀 종목이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차트상으로도 이 상당히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싶은 느낌이 드는 기아차에 대해서 오늘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영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인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를 4년 만에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민영화되는 건데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달라질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택배 이용자 수가 10년 전보다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택배 이용자가 늘면서 물동량뿐 아니라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이 무더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갤럭시 S4 출시 기대감 때문인데요.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자세한 대응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신한금융투자 최우선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인 한국거래소를 공공기관에서 해제하고 민영화하기로 하는 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그 대선 공약인 만큼 한국거래소의 이제 공공기관 해체 논의가 강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공공기관 해제는 곧 실질적인 민영화가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논의가 사실 현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부터 추진되었던 것이었으나 한국거래소의 공적인 기능과 독점적 사업 구조를 외면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국거래소는 그 2008년 민영화로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후 2009년에 이제 준공공기관으로 재지정이 됐는데요. 지정 사유는 독점 경영과 방망 경영이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이제 지정 해제권이 상정이 되었으나 현행 유지로 결정이 되었고요. 공적인 기능과 독점적 사업 구조를 가진 지주, 산업은행, 기업은행 경우도 지난해 이제 공공기관에서 벗어나서 민영화를 본격 추진했었는데요. 현재 산업지주는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은행도 지분 매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기업은행 그 지분 매각뿐만 아니라 산업지주 상장도 당분간 쉽지 않은 전망인데요. 이명박 정부가 지난 5년간 추진해온 산업 민영화는 올해에도 실패했고 차기 정부에도 계속 추진할지도 일단 미지수입니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 논의가 현재까지 법적인 문제로 지속된 가운데 그 기업은행, 산업은행 지분 매각 대상과 가격 또한 이러한 전철을 밟을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방망 경영 여부, IPO 진행 상황 등을 이제 공훈위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해제 뉴스는 투자 수익으로 연결할 이슈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공공기관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민간 및 해외 기업들과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목표가 최우선 추진 사항인데요. 이들 기업이 이제 그 한국 사회에서 공적인 기능과 독점적인 기능을 가진 점은 공공기관
해제, 그 이후에 이제 민영화 과정에서 성장하기보다는 독점 자본에게는 아주 매력적으로 헐값으로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내 이제 한국거래소가 유일하기 때문에 복수의 거래소가 세워질 명분도 생기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시행할 수 없는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자분들은 새로운 정부의 이제 공공기관 해제 논의 과정에서 이 두 가지 위험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건지에 대한 논리를 주목하고 여기서 이제 민영화에 이제 대기 중인 산은지주, 산업은행 그리고 기업은행 등 국채은행의 투자 기회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우리나라의 택배 이용자 수가 10년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물동량과 매출액 모두 다 늘어난 건데요. 우리 시장에 상장된 택배 관련 회사는 한진과 CJ 대한통운뿐이죠. 앞으로 주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역시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 쇼핑하시는 분들 많이 늘어났는데요. 일단 택배 이용자 수가 10년 전보다는 4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택배 배송 물량과 매출이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배송 단가는 2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서 택배업계의 이제 외화 내빈 현상을 부채질했는데요. 22일 그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2012년 전체 택배 물동량은 14억 598만 상자로 2011년 12억 9,900만 상자에서 8.2%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가 2,513만 8천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해 동안 1인당 55.9차례 택배를 이용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는데요. 경제활동 인구 1인당 택배 이용 횟수는 2002년에 13.2회에 불과했지만 2011년에는 52회로 이제 처음 50회를 돌파한 데 이어서 작년에는 거의 56회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0년 전보다는 4배 이상 뛴 셈인데요. 택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물동량뿐만 아니라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국내 택배 산업 매출액은 2009년도에 2조 7,200억이었고요. 2010년도에는 2조 9,900억, 2011년에는 3조 2,900억, 2012년에는 3조 5,200억 등으로 최근 5년 동안 매년 3,000억 원으로 이제 늘어났는데요. 지난해 매출액은 2011년보다 7%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자당 평균 단가는 지난해 2,506원으로 2011년 2,534원보다 오히려 1.1% 하락한 걸로 조사가 됐는데요. 택배 평균 단가는 2000년 3,500원에서 2010년 2,505원으로 10년 동안 1,000원 가까이 뒷걸음 치다가 2011년 2,534원으로 소폭 올랐지만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급증으로 소량 배송이 크게 늘어나는 바람에 평균 단가가 내려가고 수익성이 나빠진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단가 하락이 택배기사들의 이제 열악한 처우로 이어지면서 지난해 말부터 택배기사 이탈로 배송 지연 등 이른바 택배 대란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이제 현대 로지스틱스가 이제 앞으로 신규 고객과 계약하거나 기존 고객과 재계약할 때부터 택배 단가를 상자당 500원 인상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가격 인상 압력이 본격적으로 분출하는 분위기인데요. 협회 관계자는 택배 산업이 성숙기로 접어들어서 올해는 물동량 성장률이 내년보다 다소 적은 7%에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을 했고요. 택배 단가는 기업들의 인상 노력과 저가 출혈 경쟁의 감소로 이제 완만한 상승 기대할 수 있다고 좀 전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이 택배 산업은 매출 증가에 비해서 수익성이 낮아서 사실 매력적인 투자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된 택배 관련 회사는 한진과 CJ 대한통운 두 회사뿐인데요. 택배 가격 인상 뉴스가 운영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와 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노력에 더불어서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지는지가 투자의 핵심인데 역시 이 부분에서는 택배 가격 인상 이후에 분기 실적이 어떻게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거에 따라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23일이면 미국에서 애플의 실적이 공개됩니다. 처음으로 감소할 거란 전망인데요. 반대로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가 무더기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그 시장에서는 그 갤럭시 3 성공이 애플을 제끼고 이제 세계 점유율 1위로 올라섰는데요. 이런 추세가 갤럭시 4에서도 확고히 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관련주들의 그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요. 아직 출시 시기랑 사양도 공개되지 않은 삼성전자 차세대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 4에 대한 출시 기대감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옵트론텍, 파트론, 자화전자, 모베이스, BH,
이녹스, 이렌텍, 서원인텍 등이 이제 나란히 52주 최고가를 갈아치웠고요. 이들 업체들은 모두 삼성전자의 주요 스마트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 상승세는 이제 갤럭시 S3 후속 모델인 이제 갤럭시 S4의 출시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실적 호조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관들은 이날 그 15만 여주를 비롯해서 이제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했고 주가 상승을 견인했는데 이 와중에 이제 옵트론텍 주가는 연초대 17% 올랐고요. 올 들어 시장에서 최고의 카메라 사양인 1,300만 화소의 카메라를 이제 장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갤럭시 S4의 출시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증시 전문가들은 갤럭시 S4의 정식 출시 시점까지는 신제품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양호한 실적이 기대되는 부품줄의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올해 삼성전자의 모바일 단말기 출하량은 스마트폰과 이제 태블릿 PC 포함해서요 3억 3천만 대로 전망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정보통신 부분의 실적이 여전히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부품줄에 대한 비중 확대 리포트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작년에 이어서 IT 주식은 올해 투자 포트폴리오의 핵심 업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삼성전자 휴대폰 관련 회사는 이미 신고가 시세를 내고 있지만 작년 말부터 대량 판매에 대비해서 생산 캐파를 늘렸기 때문에 이 상대로 갤럭시 4가 시장에서 선전을 하게 되면 현재 주가는 부담스럽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갤럭시 4가 2분기 초 혹은 2분기 말 정도에 이제 출시될 것으로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데요. 경쟁사인 애플사의 아이폰을 압도하는 제품이 나온다면 2014년은 세계 시장 절대 점유율 1위를 공고히 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제 갤럭시 S4의 제품 사양과 관련된 부품주에 대한 수혜주를 좀 주목하고요.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 가져가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최호선 과장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였습니다. 네, 중국 쪽 소식을 듣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중국 쪽 소식 간략히 들려주십시오. 예, 지금 중국 본토지수 오늘도 약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0.34% 하락한 2307.30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 2300선 부근까지 하락을 했다가 반발 매수의 유입과 함께 낙폭을 줄이면서 장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2300선 다시금 지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2012년 재정 수익은 12.8%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나면서 안정적인 흐름세에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의 절전형 가전 소비에 대한 보조금 정책은 연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관련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은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2013년도 경제 성장 모델이 전환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2012년 중국 경제가 저점을 지나서 회복기로 돌입하고 있는 만큼 지금 현재는 안정 성장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안정 성장이 기대되고 성장 모델 전환기로 진입하면서 한 해 경제가 7.5에서 8%의 성장을 전망이 된다는 것과 함께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부담이 뚜렷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인 만큼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시장에서의 안도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300선에서의 지지 이후 반발 매수가 유입될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성재 팀장과 함께 중국 소식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KB투자증권 김재현 차장과 함께하는 키포인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흐름부터 한마디로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 외국인이 오늘은 매수를 하고 있지만 이번 주 들어서 계속적으로 매도를 좀 보여왔습니다. 오늘도 또 종가 무렵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외국인 매도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순매도 원인은 뱅가드의 벤치마크 변경에서 찾는 시각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관련 해외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기록적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은 뱅가드 외 다른 요인이 외국인 매매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좀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워낙 강수 때문에 외국인의 눈높이가 주가의 레벨 자체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000선 좀 하회를 하고 있죠. 지난해 고점
3월의 고점 2057포인트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달러로 환산을 해보면요. 코스피는 작년 고점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일단 1년 전 원달러 환율이 1134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일단 22일 코스피 종가 같은 경우는 2131포인트로 글로벌 위기 이후 직후에 강세장이 시작됐던 2009년 3월 초 환율 1570원을 기준으로 하면은 코스피는 무려 2,951포인트까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정도 지수대에서도 충분하게 차익 실현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수준이겠습니다. 네, 자, 오후장 전략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 연기금이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시장을 사고 있습니다. 일단 연기금 사는 이유에는 아무래도 외인의 매도가 있긴 하겠지만 최근에 단기적으로 엔화 약세와 원의 강세 진정이라는 확률의 변곡점이 임박해 있다는 점에서 강세 마인드로 좀 접근하는 것으로 보여지겠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역시도 연기금이 좀 주목하는 종목에 좀 같이 포트를 맞추는 것도 한 방편일 수 있겠습니다. 연기금 매수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에 좀 많이 말씀드렸던 관계로 일단 오늘은 생략을 하겠고요. 두 번째로 중국 춘절 좀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춘절을 앞두고 내수 소비 관련주가 수혜를 다시 받을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 경기가 지난해를 3분기를 저점으로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국내 주식 투자자의 주요 관심이 미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이동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중국 내수 소비 부양 정책과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한다면은 중국 내수 소비 관련주가 전망이 굉장히 밝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 내 소득 수준이 낮은 제조업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상승을 하면서 중저가 화장품 시장이 크게 확대될 예상이고요. 지난 2011년 상하이와 베이징의 평균 임금 수준은 한국의 51% 수준까지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레 퍼시픽, 코스맥스, 한국콜마 등 화장품 업체 외에도 오리온, 락앤락, 베이지하우스, CJ 오쇼핑 등 중국 내수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 종목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후장 관심 종목 좀 간략히 듣겠습니다. 예, 한국콜마 제가 많이 설명해드렸던 기업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제 4분기 실적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춘절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2012년도 4분기 실적은 매출액 871억 원, 영업이익 66억 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2.7%, 무려 120% 정도 증가할 예상이며 일단 제품 포트폴리오 재편으로 매출액은 시장 기대치를 소폭 하회했지만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보다 약간 양호한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화장품과 제약 사업부가 전년 동기 대비 15%, 7%씩 성장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양 사업부 모두 10월에서 11월 이상 또 정전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2014년도 IFRS 기준으로 매출액은 4,271억 원, 영업이익은 323억 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6.8%, 23.4% 증가할 예상으로 지금 약간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도 시점이라면은 2월 투자로 보고 매수하셔도 좋은 시점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수가는 시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4,500원, 손절가는 28,1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콜마 오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현 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투자 전략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3년 투자 대전망 주제로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 2시에 선능력 1번 출구 동부금융센터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종목 퀵서비스 상담 전화와 문자로 여러분께서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번호는 023153-2610, 013336-0110입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